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스타 오전장을 상투하셨나요? 오늘 하루 함께 하게 되는 이혜림입니다. 원래 오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하루 동안 박소연 앵커를 대신해서 찾아뵙는 이혜림입니다. 저희 오마이스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다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MTN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와 데이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놓여져 있잖아요. 02786-1022, 1023번 함께 하고요. 그리고 013-3366-8188 또 참여 방법 전해드립니다. 오늘 천장이냐, 천장을 더 뚫고 갈 수 있느냐 함께 살펴보는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네이처셀은 보고 또 봐도 또 오르네요.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상한가 흐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일본발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알아보고요. 삼성전기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습니다. 주가 여기서 고점 더 높게 형성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오늘 주목할 코인도 함께 주목해주세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1861-1022, 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개미들의 작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죠.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현상. 자, 고점인 줄 알고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는 이런 배 아픈 현상. 이런 것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 개미들의 작가 함께합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의 강재헌 과장,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효은 과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은 맛있게 든든하게 드셨죠? 네. 그럼 든든한 수익도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하면 떠오르는 게 MLCC인데요. 이 전자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쌀이라고 평가를 받는 MLCC. 반도체 못지않게 MLCC 업체가 호황 장기 지속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올해 영업이익이 1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반도체에 필적하는 MLCC 호황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다퉈 증권가는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가가 2배가량 올랐는데요. 작년 이맘때 6만 원대였던 주가가 오늘은 11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자산업의 쌀이라 볼 수 있는 MLCC의 이런 호황. 그럼 이 사이클 가능성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12만 원을 드디어 돌파를 했네요. 신고가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보다도 더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고요. 작년 이맘때 6만 원대 주가, 지금 12만 원. 자, 여기서 천장이다 아니면 천장을 더 뚫을 수 있다. 두 분께 동시에 물어볼게요. 천장이다, 천장을 뚫는다.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뚫는다. 두 분께서 의견 동시에 주셨어요. 먼저 강재헌 과장님. 삼성전기가 오르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강력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을 상당히 높게 증권사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순이익을 올해 예상 실적을 4,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OY 대비했을 때 작년 결산 실적 대비했을 때는 360% 증가하는 수준의 어떤 기대 실적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이 조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던 부분은 뭐냐면 휴대폰 부품들이 상당히 포화 상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적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좀 영세한 기업들 정리가 되고 남아있는 이런 삼성전기와 같은 대기업들이 다시 한번 그 모든 시장에 수급을 주름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함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는 이제 일반 휴대폰엔 200여 개가 들어가지만 스마트폰에는 400여 개가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양이 차지하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수요가 나아지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익이 상당히 모멘텀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올해 예상 실적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또 특징적인 부분이 제가 화면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니 주가가 멈추지 않고 오르는 거겠죠. 맞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수급, 이럴 수 있게 가장 좋은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개인 계속 매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개인과 기관이 계속 사서 주가가 올리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은 좋을 거라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6월부터 계속 횡보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간의 장기 횡보를 딛고 오늘 첫 돌파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6만 원대 주가가 지금 12만 원에서 차근차근 올라간 게 아니라 횡보를 거쳤다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예, 맞습니다. 장기 박스권을 이제 뚫고 오늘 첫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돌파 시그널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걸 뚫고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종목 좀 좋게 보면서 목표가 13만 8천 원, 손절가 9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3만 8천 원입니다. 그 12만 원의 주가가 사실 그 부담이 되는 시기이긴 하잖아요. 이미 지금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13만 8천 원. 똑같이 천장을 뚫는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라라는 의견이신가요? 지금 시점에서 업사이드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기 그런 거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제 업사이드 할 만한, 그러니까 즉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오를 만한 여지는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는 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고요. 현재 시점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유자의 영역. 다만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소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한 11만 원대 부분,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다소 이제 슬로우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에서는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기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대부분 이 삼성 전기에 대해서 지금 매수 리포트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MLCC 업황이 지금 상당히 좀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삼성전기의 그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지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MLC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한 시장, 글로벌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기에 이 과점 시장을 형성한 가운데 MLCC 업계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라타가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가 삼성전기가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무라타를 비롯해서 일본 업체들이 지금 MLCC 생산 설비를 지금 전장용으로 또 전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러한 업황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꾸준한 이러한 1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하반기, 올해 한 4분기, 올해 한 6월에 이제 5G 주파수 경매가 이제 진행되고 나면 올해 아마 한 4분기 정도는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분기 이후부터는 5G 투자 관련해서 이 IT 제품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올해는 삼성전기에 굉장히 우호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제 올해 한
한 2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지금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현재 이제 시장 이제 가이던스를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100% 성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올해 예상 EPS가 약 한 5,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12만 원대 부근이거든요. 즉 지금 현재 PER이 한 20배가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다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이제 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한 14만 원에서 상단 한 15만 원대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뭐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까지 보기에는 다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한 14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되 한 11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11만 원 정도가 네. 이탈되게 되면 뭐 추세적으로 조금 슬로우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 라인 한 11만 원 정도 예. 타이트하게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삼성전기의 최근에 그 봄날입니다. 삼성전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MLCC인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전자 제품에 다 들어가는 그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그 불리는 MLCC는 이제 전기차에서 아주 중요한 또 5G 이제 더 상용화된다면 이 MLCC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지 않았나. 두 분 다 천장을 뚫는다. 의견 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어제 상가에 이어 오늘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은 네이처셀. 천장이다 아니면 여기서 바닥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줄기세포 치료제의 이 급등 흐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강세를 보이는 네이처셀의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기술이 일본 후생성이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수급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의 조건부 허가의 반려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일본발 훈풍으로 주가 어느 정도 더 급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궁금하네요. 천장이다. 천장을 뚫는다가 아니라 이번에 천장이다, 바닥이다. 이 극과 극이에요. 여기서의 그 행보는 완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장이다, 바닥이다. 하나, 둘, 셋. 천장이다. 천장이다. 네, 좀 고점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자, 먼저 정용 과장님. 네, 사실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이 방송 통해서도 한 세 번, 여러 네 번? 번, 예,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아마 이 방송 마지막에 네이처셀을 언급드렸던 당시가 이제 6만 원대 부분, 거의 뭐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거의 뭐 최고점 부분에서도 아마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도 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 그동안의 네이처셀 뭐 주가 상승했던 이유는 역시나 줄기세포 그런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뭐 알츠하이머 치매 그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가 현재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최근에 뭐 계속해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무려 3조 원 수준에 지금 달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다 좀 과도한 국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퇴행성 그 관절염 치료제인 도인스템의 조건부 허가 반려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마디 말해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부분, 네. 즉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 그냥 다소 이제 막연한 기대감 플러스 네.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그동안 한 10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너무 최근 한 6개월 가파르게. 동안에.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펀더멘탈 기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최근에 그러한 주가 변동성 확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재차시 상승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매우 지금 리스크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투자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6개월 동안에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급등에 따른 변동성. 근데 이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의견 똑같이 천장이다. 천장을 뚫는다가 아니라 두 분이 오늘 공동된 두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상승이 이제 일본의 치매 환자 3명 이렇게 뭐 치료 들어갔다라는 소식이었잖아요. 그 3명 뭐 스타트 끊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치매 치료라는 게 획기적으로 뭔가 나아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현재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정도 수준의 약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효용 가치는 있겠죠. 하지만 치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또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는 거지, 이 회사의 기술력을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실력이 있는 기술 회사고 줄기세포 치료의 회사의 임의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진입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급락을 한 이후에 그때 몰려있던 개인 매물들이 현재 상승을 토대로 해서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닥에서 잡은 사람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위에 대기 물량이 많이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기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물량들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돼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접근하면은 약간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이 회사의 기사를 좀 읽어보다 보면 그 대표의 어떤 그런 과대의 어떤 광고적인 측면에서 조금 경영자의 의식 문제가 좀 대두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 과거 주가 회복 안 시키면은 대표이사 옷을 벗겠다, 이런 얘기도 좀 이렇게 남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시고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한번 진입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선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는 더 갈 것 같습니다. 43,000원. 43,000원. 네, 그다음에 손절가 3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2,000원. 과대광고 경영자이신 분들에도 재밌는 이야기거리까지 했네요.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의 희비가 아주 극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셀로메드는 상한가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오늘 한미약품의 치료제 개발 중단 소식에 한편에서는 또 울적한 소식도 들립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안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이슈, 또 최근에 이제 벤처펀드도 이슈도 있었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러한 수급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차별화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앞서도 셀루메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별적인 그러한 모멘텀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게 되면,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바이오주의 랠리가 이어져 왔던 것처럼 그렇게, 전반적인 그런 상승세는 이제는 조금, 지금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금감원에서 이제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기 회계감리 착수도 지금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센티멘트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펀드 관련해서 그러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좀 랠리를 좀 많이 달려왔었는데, 물론 이제 바이오 성장에 대한 그러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과거처럼 이제 수급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한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아니라 개별 종목별로 이슈나 모멘텀에 따라서 좀 차별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거 제약바이오라는 게 뭐가 좀 실체가 있어서 움직인다기보다 수급에 의해서 많이 쏠리고 그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몰리고 이런 현상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한번 꺼지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장 유리하게 보세요? 네. 저요? 네. 일단은 제가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엔스캠 생명과학을 좀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금감원 감리 착수된 기업이 한 10군데 정도 나왔죠. 거기에 이제 큰 회사들 보면 오스코테, 바이로메드, 인트론 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정도, 차바이오도 있었고요. 이런 회사도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조금 리스크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해당된 기업들도 역시 감사받아서 문제 없으면 사실 큰 문제 될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꺾이려고 한다면은 옛날에 내추럴 엔도텍처럼
가짜 백수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네. 항미약품처럼 내부적으로 정보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은 바이오는 올해 하반기까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땅히 지금 들어갈 만한 그 업종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더 보일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종목 좋게 보는 게 있다고 네. 한다면 그 코넥스 종목 네. 중에 노브메타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5월 말일 날 6월 말일 전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됩니다. 코스닥 상장돼요. 예. 네. 전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을 작년에 얘기하고 나서 이제 상장 코스닥 이전 상장했을 때 그걸 난리 났잖아요, 그때. 주가를 네. 했었잖아요. 이것도 노브메타파마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이제 예.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목도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들어가 보시기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으니까 네. 역시 제약바이오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쉽게 꺾이지는 않을 네. 것이다라는 의미로 네.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그 정보까지 주셨어요. 오늘 시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 강재원 과장과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윤 과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